자, 4단원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교과서 페이지는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 함께 볼게요. 학습 목표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혁명의 배경, 과정, 결과를 구분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세 나라에서 있었던 혁명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국가별로 시민혁명과 관련된 사료를 분석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료 이거 뭐야? 역사의 재료가 되는 기록인 거죠. 기록이야, 한마디로. 이거 우리 학습지 받아보면요, 뒷면에 써 있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활동을 하고 피드백 받을 때 이걸 꼭 하고 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시민혁명은 크게 세 나라에서 발생합니다. 학습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자, 우리 이 각각 혁명, 나라들마다의 혁명의 내용들이 조금씩 설명할 게 많아서 각각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영국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영국 혁명 볼게요. 영국 혁명은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한 번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또 하나는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청교도 혁명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설명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빈칸에다가 이 주체, 대상, 이유, 방법, 결과, 누가 일으켰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일으켰는지, 이유는 왜 일으켰는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찾아 쓰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과서 내용부터 한번 보죠. 자, 교과서 내용 볼 때 우리 펜 들고요. 펜 들고 여기 같이 표시하면서 볼게요. 자, 여기 영국 혁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단락에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있어요. 자, 그 각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별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살짝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하냐면요, 여기에서는 영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위에 바로 써있네요. 청교도 혁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청교도 혁명 우리 영국 혁명은 두 단계로 나눠서 발생했다고 했고요. 첫 번째인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청교도 혁명 중에서도 세 파트, 배경이 무엇이고 왜 일어났는지, 과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어때? 명예혁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배경, 과정, 결과 설명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국 상황 설명부터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있겠구나라고 대략 유추하고 볼 수 있겠죠. 자, 영국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6세기, 시기가 16세기 이후이고요. 지주층인 젠트리와 시민계층이 성장하고 있대. 지주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땅 주인입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얘네들은 의회에도 많이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은 청교도였대. 뭐야, 청교도가 뭘까요? 이거 이따가 함께 설명을 해줄게요. 청교도 무엇인지. 얘네들이 청교도였구나, 청교도라는 집단이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 혁명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자, 영국 상황은 지금 지주층과 시민계층이 성장하고 있었고, 얘네들은 청교도였는데 얘네들이 의회로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 정도이고요. 왜 혁명이 발생했냐? 자, 여기 찰스 1세라고 하는 이 왕 때문이었는데,
찰스 1세라는 왕이 전제 정치를 행했대요. 전제 정치가 뭘까요? 전제 정치, 지금 궁금한 게 2개 나왔어요. 청교도 가보고 전제 정치 가보고. 자, 요 2개를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행하면서 어떻게 했대? 의회를 무시했대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대충 전제 정치라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그러자 의회는 권리 청원을 제출했대. 권리 청원. 뭔가 청원을 했나 보네요. 권리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찰스 1세가 뭔가 전제 정치를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니까 의회는 뭔가를 청원했습니다. 권리를 청원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단어 중 첫 번째,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청렴한, 약간 맑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개신교, 칼뱅주의. 자, 개신교. 이거 우리 종교 개혁에서 봤었죠. 왜 자꾸 빨리 지워지지? 종교 개혁에서 개신교를 봤었죠. 너무 빨리 지워지니까 그냥 써놓을게요. 종교 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생겼고 새로운 종교죠. 자, 이 개신교 중에 한 인물인 칼뱅, 우리 배웠었어. 칼뱅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벌였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쾌락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사치와 성직자들의 권위를 싫어한다. 그래서 뭘 했다?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금욕이라고 하는 건 욕구를 금지하는 거야.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들을 다 죄로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의 하나인데 얘네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애들이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영국의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들이 된다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교과서 지문에서는 찰스 1세만 봤는데요. 찰스 1세 전에 제임스 1세도 있었습니다. 얘 때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자,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전제 정치. 자, 그럼 전제 정치가 뭐야? 전제 정치는 아까 의회를 무시한다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함께 볼게요. 전제 정치란 이런 겁니다. 지배자, 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제 정치는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여기 전제 정치라고 합니다. 그 마음대로 한다는 거에는 뭐 또 포함되냐면 의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이 전제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의회가 뭐야? 우리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세금도 걷고 세금을 운용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이잖아. 이 의회는요, 왕의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면서 권력을 펼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게 청교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죠? 지금 의회가 왕에 대해서 뿔이 났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을 왕이라고 하고요. 학생회를 의회라고 두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류중학교에 돈이 필요하면 학생한테 강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라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잘 곳이 필요하면 학생들은 집을 내주고 식량과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찾아가면 밥도 주고 돈도 내주고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나요?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죠. 자, 옛날에는 왕이,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영국에서의 찰스 1세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의회가 이런 말을 하죠. 선 넘지 마라, 그만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 학생회죠. 지금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학생의 집에서 선생님을 숙박시킬 수 없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구속하거나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바꿔서 이걸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의회라고 바꾸면 됩니다. 여기는 국민, 여기는 군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그 당시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자신의 군대를 국민의 집에다가 아무렇게나 숙박시키고 구속하고 투옥시킵니다. 이런 상황에 의회가 뿔이 났죠. 자, 그런데 찰스 1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냐? 여기 찰스 1세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은 좀 급하니까 세금 좀 더 걷자라고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내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권리청원이라 불러요. 국민의 권리, 의회의 권리를 청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청원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고요. 이따가 교과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찰스 1세는 무시하고요. 자, 그러니까 의회가 말로 해도 안 되네. 야, 이게 안 되겠다. 뒤집어 엎어 하면서 왕파와 그리고 왕당파라고 부르는데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의회가 지지하는 세력,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둘이 갈라져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찰스 1세를 의회가 이기고요. 찰스 1세를 잡아다가 재판을 넘기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확정하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지금 그림이 좀 흐리지만 지금 상황이 여기 있는 요 여자가 쓰러진 걸 보니까 앞에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아. 앞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아저씨 보면 이 사람이 찰스 1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여기 몸이 있죠. 여기 몸이 있죠. 이 그림은 찰스 1세를 처형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죠. 역사상 이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나서서 왕을 죽였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혁명이라 부르는 거야.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좀 보면 찰스 1세가 전제정치를 하고 의회를 무시하니까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권리청원의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마라. 함부로 군대를 숙박시키지 마라. 국민의 집에. 그리고 함부로 국민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지 마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첫 줄까지 봤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대? 내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이따가 잠깐 볼게요. 크로멜이 대표였습니다. 제일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의회파가 내전에서 승리하고 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네요. 자, 이게 청교도 혁명이었고요. 공화정 우리 배웠는데 공화정은 왕이었고 주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정부 형태를 공화정이라 불렀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 정리를 해보면 청교도 혁명의 주체는 지금 의회가 되죠. 의회가 나서서 왕에게 그 권리도 청원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전쟁도 벌였죠. 의회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왕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주체가 되었죠. 이유는 찰스 1세의 어떤 정치? 지 맘대로 하는 거. 전제정치였습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말로 했죠. 말로 우리의 권리, 의회의 권리를 청원합니다 했어. 안 되니까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없이 주권을 여러 명에서 나눠 갖는 공화정의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요게 청교도 혁명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게 두 번째 여기 요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세 번째로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파트를 볼게. 청교도 혁명 직전에는 요 내용.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펼치자 그가 죽은 후 왕정이 부활했다. 크로멜은 또 독재 정치를 펼쳤네요. 자,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요. 자, 여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엄청난 청교도였습니다. 아까 청교도 뭐라 그랬지? 대표적인 단어가 금욕
금욕주의였어요. 욕구를 다 욕구를 금지하자, 욕구를 절제하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였는데,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은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되자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쁜 것들, 욕구를 하는 것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이런 거였죠. 금욕주의라고 불렀어요. 모든 쾌락을 죄악시한다. 쾌락을 다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영화 보러 가는 거. 이땐 영화는 없었으니까 공연 같은 것들 다 금지시키고요. 술 당연히 안 됩니다. 게임, 이 당시에 뭐 비디오 게임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뭐 도박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크롬웰이 다스린 나라에서 여러분은 게임도 못 하고요. 당연히 술은 지금도 먹으면 안 되겠지만 못 먹고요. 이건 좀 슬프네요. 그리고 영화도 못 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심각한 걸 한번 볼까요? 요런 게 있어. 이 당시에는 제일 슬픈 건 이거죠. 여기 있는 아이유 같은 대중가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수 없었죠. 오로지 허용되는 건 뭐야? 찬송가만 허용돼요. 쉽지 않죠. 아이유가 찬송가를 부른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그래도 좋지 뭐, 아이유는. 아무튼 아이유 같은 대중가요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왕까지 죽였는데 이렇게 더한 놈이 등장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회는, 영국의 의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왕이 나은데 하면서 찰스 1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다시 앉히게 됩니다. 이걸 왕정복고라고 부르죠. 교과서엔 그렇게 써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명예혁명으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청교도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1세가 전제 정신을 펼치니까 의회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고 공화정이 탄생했다. 근데 그 공화정을 이끌었던 그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얘 좀 너무 극단적인 독재 정신을 펼치니까 다시 한번 왕을 복귀시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찰스 2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입니다.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아들로서 아빠가 혁명으로 돌아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합니다. 좀 의회의 말도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제임스 2세는 그렇지 않았어. 혁명이고 나발이고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 하냐? 라고 또 위험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는 그냥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게요. 또 지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회는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 그러면 왕도 안 돼, 공화정도 안 돼.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왕을 앉히긴 하지만 의회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앉히자라고 해서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가 시집 갔던 게 네덜란드였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해서 오렌지공 윌리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얘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 윌리엄 씨, 영국 왕 하실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좋아요 해가지고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2세는 어떻게 되었냐? 바로 도망갑니다. 바로 여기 있는 프랑스로 도망가가지고 제임스 2세는 살게 되고요. 영국에서 혁명이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빠처럼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의회는 이 두 명의 공동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어도 절대 왕정은 아니다.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어떻게, 자, 이 제한하는 내용을 이따가 함께 볼 거고요. 자, 여기 이 혁명을 뭐라 부르냐면 왕을 바꿨잖아. 근데 왕을 바꾸면서 누구도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로운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되게 의미가 뜻깊은 일이었나 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왕정 복고 이후에, 왕을 다시 세운 이후에 제임스 2세는 여전히 전제 정치를 펼치니까 여기 있는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요. 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세우고 권리 장전을 승인받습니다. 권리 장전이라는 걸 이따 같이 볼 건데요. 권리 장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총을 재장전한다 그 할 때 장전이 아닙니다. 장전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서입니다. 문서. 법전 하듯이 그렇게 글로 된 문서를 장전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명예혁명의 주체 역시 의회이고요. 대상은 왕입니다. 근데 왕이 좀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 제임스 2세였고요. 이유는 역시나 전제정치. 지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왕을 바꾸기도 했고요. 권리 장전이라는 방식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시킵니다. 자, 왕의 권력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불러요. 입헌 군주제라고. 이름이 좀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입헌 군주제. 어렵지 않아요. 자, 군주가 뭐야? 왕입니다. 왕인데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왕의 권력을 이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입각해서 행한다. 왕의 권력도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 왕의 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법에 의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찰스 1세, 제임스 2세 이전에 있었던 절대 왕정의 국가의 왕들은 왕의 권력을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한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왕의 권력은 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제한시켜 놓은 거야. 이게 명예혁명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각각 둘 다 똑같이 의회가 왕에 대해 전제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발한 겁니다. 방식은 좀 달랐어요.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달랐고 내전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각각 그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권리청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권리장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의회의 권리가 중요하다.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청교도 혁명은 공화정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서 크로멜이라는 놈이 이상하게 하니까 명예혁명이 다시 한번 왕을 앉히게 되었는데 그 왕도 이상하게 하니까 혁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왕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왕의 권력을 제한시켜 놓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썼으면 영국혁명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리장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뒷면을 보면요, 첫 번째 사료에 여기 나와 있을 거야.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하고 싶다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같이 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내면 되고 잘 풀었는지는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1조, 4조, 6조, 9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었다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건 명예혁명이고요. 명예혁명에서 의회가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1번, 2번 문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료학습 끝낸 다음에 우리 기초적인,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퀴즈 선생님 팀지에 올려놨으니까 팀지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다음 영상인 프랑스 혁명 퀴즈는 미국 프랑스 혁명까지 다 본 다음에 풀면 되고요. 이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 영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